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10% 정도는 고혈압 환자.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압 수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물론 위험성을 자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고혈압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조절하는 질환이기에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다. 혈압의 정수치 관리를 통해 위험한 합병증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본다. 침묘살인자, 고혈압을 다스리자. 안녕하세요. 메디컬 클리닉입니다. 요즘 들어서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확 풀어서는 또 안 되겠죠? 질환 중에도 절대 마음을 놓아는 안 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도 어렵고, 또 알게 되더라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질환, 바로 고혈압인데요. 스트레스 우리가 많이 받다 보면 혈압 오른다 하는 말 여러 번 써보셨죠? 내가 혈압 좀 높아 하면서도 스럽지 않게 넘겨버린 그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 주실 충무병원 장용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먼저 고혈압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혈압과 고혈압, 어떻게 구분해서 알아야 할까요? 네, 먼저 그 혈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심장이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 말동맥이 받는 압력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그 혈압의 정의가 140에 90 미만이면은 정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혈압의 정의가 좀 더 엄격해져가지고 120에 80 이하를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혈압의 정확한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기준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들어보니까 120에 80으로 고혈압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졌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준이 엄격해졌나요? 그것은 몇 가지 통계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계졌거든요. 네. 먼저는 심혈관통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혈압이 115에 15 이상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이 20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 정도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은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자면 혈압 140에 90으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120에 80으로 유지가 되시는 분보다는 심혈관계통의 질환이 약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통계학 근거에 의해서 진단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기 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혈압 분류 표인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시죠. 네, 그렇죠. 자, 말씀드렸듯이 정상 혈압은 지금은 수축 혈압이 120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개념이 전단계 고혈압이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 전단계 고혈압, 즉 수축기 혈압이 100에서 139 사이라든가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면은 과거엔 정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은 전단계 고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고혈압의 범주에 넣고 있죠. 네. 예. 네, 지금까지 엄격하게 바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기 전까지는 혈압이 네. 좀 높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을 오랫동안 또 방치되는 게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고혈압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은 특이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그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의 정도가 고혈압의 정도와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혈압이 상당히 높은데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혈압이 조금 변화가 있어도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을 알게 되는 것이 고혈압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두통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가슴에 통증이 온다든가
이렇게 돼서 고혈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네. 고혈압은 진단이 쉬워요.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하든가 시간이 네. 많이 든다든가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신체 검사에서 혈압을 재보면은 네. 고혈압인지 없는 그대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은 진단이 온 것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되겠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고혈압을 또 소려 다가오는 저승사자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증상 없이 다가와서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발생 빈도가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20세 이상의 전체 성인 인구에서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가 고혈압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특히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6%가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보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확률적으로만도 무시 못할 그런 수치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이 발병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고혈압은요, 그 원인에 따라서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차성 고혈압이 전체 고혈압 환자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대부분 다 유전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에 의해 가지고 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10%의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는데, 콩팥이라든가, 콩팥에 관련 혈관에 생긴 질환들, 또는 부신,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호르몬 시스템 어떤 변화, 그 다음 임신 중독증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피임약이라든가 스테로이드 계통의 어떤 약물에 의해서도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차성 고혈압은 발생 빈도는 10%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완화 가능하니까 네. 고혈압 진 초기에 2차성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기로. 고혈압이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외에 또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위험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그래프를 좀 보실까요? 네. 이건 고혈압 이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네. 고혈압 말고도 흡혈이라든가 네. 또 비만, 운동 부족, 당뇨병, 네. 그다음에 이상 지질혈증. 네. 이 이상 지질혈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동맥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미세 알부혈증, 요증, 그다음에 나이가 있습니다. 네. 남자는 55세 이상, 네. 여자는 65세 이상이라면은 네. 일단 심혈계통에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이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심혈관에 대한 위험인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알아야 할 것이 고혈압의 표적 장기라고요. 지금까지 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혈압 표의장기라는 것은 결국 고혈압이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장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심장, 뇌 또는 신장, 콩팥이죠. 네. 그다음 말초 동맥, 눈 등이 대표적인 표의장기가 되겠고요. 네. 심장에 손상이 온다면 아시겠지만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심부전이 올 수가 있겠고요. 뇌에는 뇌졸중, 우리가 흔히 중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과성 뇌허혈증, 혈관성 치매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콩팥에 이상이 오다면은 담뇨가 생긴다든가 만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초동맥은 말초동맥 폐쇄증이 올 수가 있고, 우리 눈에는 망막병변이 생기면서 결국은 심장에까지 이럴 수 있겠습니다. 네, 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고혈압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혈장기의 손상, 병전 질환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환자분의 병력을 자세히 청취한다든가, 가족력을 알아본다든가, 그래야 되겠고, 또,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본다든가, 네. 심전도 검사를 본다든가,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소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검사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이 검사가 뭐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혈압은 자체적인 위험도 있지만 또 병존하는 그런 위험성으로 인해서 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을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고혈압은 40대 이후 중년층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성인병.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자신도 모르고 지내다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몇 해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백운홍 씨도 아주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갑작스러운 뇌출혈 때문이었다. 구도양 전반전을 한참 뛰고 있는데 평소보다 힘들었어요. 힘들어하고 후반전에 개치를 대하고 하도 이제 몸이 열이 나니까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관람을 하면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떨어져요, 땅에.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주워 폈는데 또 그래. 그래갖고 이제 후반전이 끝났는데 친구 옆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시청해요. 그래도 그걸 몰라가지고 기대해가지고 가서 불어넣어 있는데 친구들이 야, 너 입 돌아간다. 야, 이상하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고혈압 증상을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평소 혈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그 격려 운동을 하시고 추운 데서 쉬시다가 그 좌반신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그 검사상에서 뇌출로 그 확인이 됐었고요. 치료를 통해 가지고 뇌출 많이 좋아졌고 임상 증상도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그 고혈압이라는 것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고혈압의 합병증이 올 수 있고 또 치명적인 어떤 그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나 평생을 두고 혈압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꾸준한 혈압 조절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요. 이렇게 뭐 완전히 굳는 게 아니라 저림이 많이 오고 평상시보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뼈에서 뚝뚝뚝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실이 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편해요. 부드러워져. 메디가.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은 물론 별다른 증상이더라도 평상시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은 고혈압 예방에 필수. 사실 고혈압이라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그 환자들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혈압이 그 침묵 암살자, 뭐 소리 없는 살인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고혈압이란 것은 그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그런 그 합병증, 예를 들어서 뭐 뇌라든가 눈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말동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데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고 일단 합병증이 생기면은 영구히 장애를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예방을 하셔야 돼요. 머리가 아파서 뭐 어지러워서 이래서 혈압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서 고혈압을 치료 중이신 한 환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이분의 그렇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고혈압 그 자체도 위험성이 있지만 또 병존하는 위험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합병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고혈압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고혈압 치료 잘해야죠. 네. 일단 먼저 1차적인 고혈압 치료는 그 비약물요법입니다. 비약물요법이요? 예. 비약물요법이라는 것은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더라도 그 전 단계 고혈압 환자는 그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환자들에게서도 그 약물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진단된 그 모든 환자분들이 그 실천해야 될
그런 생활요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음이 표준일까요? 네. 예. 생활 양식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혈압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체중을 감소시키면, 그러니까 키로 정도 체중을 감소시키면은 네. 수축 기혈압을 5에 20 정도 감소시킬 수가 그렇게 많이 있고요. 할 수 있군요. DASH 식이요법을 하면은 네. 수축 기혈압을 8에서 14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DASH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네. 싱싱한 야채나 과일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염분을 제한하더라도 2에서 8 정도의 수축 기혈압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4에서 9 정도의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숨을 끊을 때 2에서 4 정도의 수축 기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산소 운동 얘기합니다. 네, 러닝머신과 같은 그런 그런 거를 거죠. 말씀하시죠?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4회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면은 수축 기혈압을 이렇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모든 심혈관 계통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혈압을 낮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일상적으로 혈압을 줄이기 위해서 또 먹는 염분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도 물론 충분히 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금연이요? 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혈압을 올린다는 보고는 없습니다만, 흡연을 하실 때 심혈관 계통에 발생하는 질환의 빈도도 높고, 그다음에 심각성도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필요한 사항이 또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으로 들어가겠죠. 네. 우리가 고혈압 환자한테 약물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먼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보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단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또 먹는 방법이 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격 절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야죠. 예,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생각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생활 습관, 사회적인 활동 정도라든가, 환자분의 연령이라든가, 또는 성별, 그 다음에 앞서 봤습니다만, 심혈관 계통에 어떤 병존 질환이 있느냐, 그 다음에 표적장기의 손상이 있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또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은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0% 정도, 심근경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심부장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오히려 심각한 합병증의 발병률을 최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네요. 그렇군요. 네, 고혈압은 간단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장기적인 질환인 만큼 환자분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충무병원 장용준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혈압은 또 개인의 행복한 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의 행복한 생활마저 앗아갈 수 있는 고약한 질병입니다. 이 고혈압에 대해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노년을 위해서 혈압 조절은 고혈압의 최고 예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